조금 전 법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보유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하람 기자, 이영배 대표가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석한 거잖아요.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언급했습니까? 네,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철을 판매하며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이 다스 횡령자금 120억 원 외에 이 추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자금의 성격이 드러났습니까?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를 통한 비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오늘 오후 이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강경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 얘기도 있지만 현대차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한 언론이 현대차가 그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 준 것과 같은 구조로 예. 10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예. 오늘 저희가 오전에 검찰에 확인한 결과로서는 현재까지는 검찰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 관계자 얘기는 이 100만 달러를 현대차가 대납했다는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수사된 바 없고 예. 이 100만 달러라는 액수 자체도 처음 듣는 얘기다. 예. 이런 지금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나오게 된 경위를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 예. 이 에이킨 건프라는 로펌 자체가 워낙 미국에서 대형 로펌입니다. 예. 2016년에 소송 비용만 해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넘게 벌어들였던 수익이 있었던 로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도 이미 에이킨 건프라는 로펌을 통해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여러 가지 소송들을 대리해서 수임을 했었고 예. 실제로 현대차에서도 특허권 관련 소송을 2009년에 2차례 수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재 삼성과 에이킨 건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관계들 이거를 볼 때 이 현대차의 2009년 에이킨 건프 수임 역시 대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예. 이런 출발점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검찰은 부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 명의로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까지 입장이 나온 건 모두 4차례였습니다. 2월 1일부터 첫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그 와중이었죠. 첫 번째 입장문은 영포빌딩 지하 2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지하 2층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명의의 이 기록물들 이거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달라.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잘못됐다. 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이 나왔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국정원 특활비 수사 그리고 평창올림픽 참가하겠다는 이 입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어제 나왔던 입장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다스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은 건 어제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다스가 누구 거냐? 소위 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가 점점점 진행될수록 이 다스라는 회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연관성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만 어제 첫 반응으로서 이제 이 사실 삼성의 이 대납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마디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 모아놓은 이 증거만 갖고도 예. 이미 혐의를 입증하기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다스 소송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게 이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네. 이 사람의 입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MB 측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학수 전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과 아무 관련도 없는 다스에 소송 비용 대납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아까 사실대로 답변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말씀하시나요? 예. 소송비와 특별수당 교환하신 거 맞아요? 때 검찰에 나올 때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에서 알려진 바로는 가서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한마디로 그 자수, 그러니까 내 혐의를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서를 뜻하는 건데요. 네. 이학수 부회장의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었습니다. 2008년 3월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팀에도 대여섯 차례 소환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당시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차명 주식을 통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했던 건데 당시에는 혐의를 일체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이 삼성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한 번 딱 바로 출석하자마자 자수를 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만큼 이학수 부회장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의 결정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게 이번 달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전 회장을 소환한 게 15일이었습니다. 예.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 그렇죠. 애초에 이학수 회장이 8일 삼성전자가 압수수색했던 당일 그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언제 입국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15일은 바로 설 연휴 첫 시작날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검찰도 사실 설 연휴에는 주요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을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였었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이 협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검찰 수사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에이킨건프라는 미국 로펌으로 370만 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약 40억 원이 넘는 예. 굉장히 거액입니다. 네. 이 돈이 흘러간 흔적, 이 검찰 수사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쫓는 건데 이 돈의 흐름이 포착되다 보니 예. 이학수 부회장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검찰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는데 그 다스경리 여직원의 120억 횡령 외에 추가로 비자금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단언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문찬석 차장검사, 지금 동부지검에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이라는 이 팀을 이끌고 있죠. 예. 이 120억 횡령 외에 추가 비자금이 조성되는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는 오후 2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특검, 이 다스 수사팀의 두 가지 관례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에 관한 혐의입니다. 예. 오늘 이거에 대한 혐의는 아마 분명히 밝힐 겁니다. 예. 21일이죠. 불과 내일 모레인데 그렇죠. 그때까지 정호영 특검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 방침, 그 처리 방침이 예. 아마 밝혀질 예정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다스 격리 여직원의 120억 그리고 이 120원의 성격 혹시 이 120억 외에 다른 비자금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아마 오늘 간담회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금 갖고 있는 혐의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18가지, 19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를 잘게 나누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얽혀 예.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5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정원 특활비였죠. 그러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던 국정원 특활비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등 여러 명의 이 수수 혐의까지 합치면 약 23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BBK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 청와대를 동원해서 공권력, 즉 직권을 남용했느냐. 그리고 아까 쭉 말씀드린 다스의 비자금 예. 조성 의혹.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건 이미 양측이 다 인정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A가 몇 차례 보도해드렸던 바처럼 가평 별장과 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조성 의혹까지 네.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는 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메말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서울 면목동의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다쳤는데요. 특히 산불은 더 심각합니다. 발생 건수는 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피해 면적은 약 30배 급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이렇게 낙엽 더미에 불을 붙여봤더니 6초 만에 3m가 다 타버렸습니다. 산에서 절대 흡연하지 마시고요. 논밭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 한 남성이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죠. 급기야 오토바이까지 발로 차버립니다. 래퍼 정상수 씨의 만취 난동 영상인데요. 정 씨는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잇따라 술집에서 폭행 무리를 빚었고 그 2주 뒤엔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에 쌀 130톤을 상납한 혐의로 한 40대 북한 이탈 주민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약 1억 원 규모였는데 한국에서 자영업을 해 번 돈을 중국 브로커에게 보내서 또 대신 쌀을 보내게 이렇게 한 겁니다.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이 보고 싶어 다시 북한에 돌아가려 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에 돌아갈 경우 받게 될 처벌을 막기 위해서 미리 쌀을 보낸 겁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최소 17명이 숨진 미국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여고생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We w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President Donald Trump, Senator Marco Rubio, and Governor Rick Scott about the fact that they are being supported by the NRA. And we want to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on the right side of this. 트럼프 대통령이 느슨한 총기 규제보다도 개인의 정신 건강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분노한 겁니다. 각종 비난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피해 고교 학생과 교사들을 만나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90살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했던 김영남 상임위원장, 건강 비결은 만보 걷기였습니다. 많이 걷고 술과 담배도 자제하는데 노동당이 직접 건강을 챙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시 중인 중국 진시황 병마용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훔쳐간 미국 청년이 결국 FBI에 검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엄격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매일 한 잔 이상씩 마시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치아의 손상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간 설탕과 크림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춥다고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침실은 18도에서 23도 사이로 약간 선선한 게 좋습니다. 온도만큼 습도도 중요한데요. 봄까지는 가습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청년수당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작년보다 2,000명 늘려서 총 7,000명에게 지급하는데요. 만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직활동 지원금 50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요즘 효도 선물로 게르마늄 팔찌 알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유행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건강 개선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 사는 건데 정말 효과가 있을지 김예지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게르마늄 팔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먼저 게르마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 32번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네. 반도체 소자에 주로 쓰이는데요. 게르마늄은 반도체 성질,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성질 때문에 게르마늄 팔찌 판매 업체들은 통증 완화부터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등 각종 효능을 내세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업체는 암부터 말라리아, 정신병 등 다양한 질병의 통증을 줄여준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저대로라면 안 낫는 병이 없는데 근데 저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몸에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좋은지 찾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게르마늄 팔찌를 채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래서 샀는데 네, 매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홍보만 할 뿐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기름이 혈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고 어깨 통증 같은 거 완화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직원들이 저렇게 말하면 혹하기도 하고 더 혹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 논문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 인증받았다. 이렇게 여기서도 우리를 인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그런가라고 하면서 사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떤 학술지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완벽한 건강 해결책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논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자의 주소 스펠링이 젊은이가 아니라 젊은으로 잘못돼 있을 정도로 좀 허술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는 설명은 없고 특정 회사의 게르마늄 팔찌를 착용했더니 각종 질병이 극적으로 해결됐다고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일 수가 없어요. $50를 내면은 일주일 이내에 그 임팩트 팩터를 주겠다고 광고가 되어 있어요. 논문과 연구에 관해 업체에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측은 효능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인체 무해성 실험 등 각종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간 애매하게 말하네요. 논문이 있어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게르마늄 팔찌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팔찌를 착용한 사람과 착용하지 않은 사람 간의 건강 개선 정도를 의학적으로 분석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게르마늄 팔찌를 단순히 착용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 게르마늄을 목이나 팔에 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리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는 그 신비술이라고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게르마늄이라든가 다른 팔찌, 각종 제품 착용하고서 나 효과 있었어라는 분들이 있어서 더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죠?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취재를 시작했던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위약 효과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을 특별한 약이라고 속여서 마시게 했을 때에도 대략 한 20%까지도 효과가 있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게르마늄 팔찌를 착용한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팔찌가 질병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치료를 받지 않는 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가의 건강 팔찌, 그 효능을 꼼꼼히 살펴보는 신중한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르마늄 팔찌 사실 사는 건 괜찮지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효능이 있는지 또 없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좀 검증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예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흘간의 연휴가 끝나고 많이 피곤하시죠? 다행히 추위가 풀리고 날씨 때문에 몸이 잔뜩 움츠러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는다는 우수절기입니다. 절기답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를 텐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대전 9도, 또 울산 12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의 온화함까지 미리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역에 보시는 것처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또 실내에서 난로 사용하신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창에는 봅슬레이 그리고 스키 등 야외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요. 오늘 평창 낮 기온 3도로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초속 1, 2m로 약해서 경기에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좋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지역에 농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커서 몸이 나른해지기 쉬우니까요.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의 라이브 날씨였습니다.